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투자자산부터입니다. 투자자산은 사실 별로 안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유형자산 많이 나와요. 가봅시다. 먼저 투자자산과 기타 비유동. 그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외워야 됩니다. 당장 외울 수는 없겠고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자, 자산의 분류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고, 유동은 1년 이내. 1년 이내. 앞에다 써놓을까요? 1년 이내에 1년 이내가 유동자산. 여기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다. 당좌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투자자산, 그리고 매출채권, 기타. 어쨌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 여러 개가 합쳐져 있죠. 그리고 단기 투자자산. 단기 투자자산에도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기타. 그리고 매출채권. 그리고 이연범세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 미수금이나 선급금 이런 것들이 당좌자산. 그 다음 재고자산에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상품이 있었고, 그 다음 지금까지 결론은 유동자산을 해왔던 거죠. 지금까지. 앞으로는 비유동입니다. 비유동 1년 이상, 1년을 초과해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이 비유동자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까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앞으로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산,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제 앞으로 가면서 하겠죠? 근데 기타 비유동은 별로 중요한 게 없어서 잠시 후에 뭐 임차, 보증금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가봅시다. 먼저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기업 고유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보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을 지배 통제하거나, 특히 이거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임대라든가 시세 차익.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영업활동에 쓰려고, 사무실로 쓰려고, 창고로 쓰려고 샀으면 건물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임대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요즘 조물주의 건물주라며요. 어쨌든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 투자자산이고, 제일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이 투자부동산입니다. 투자부동산. 투자 목적, 임대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또는 비영업용 토지와 건물, 이런 것들이 투자부동산. 중요해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목적에 따라. 예를 들어 부동산 대표적인 거 토지와 건물이잖아요. 토지와 건물을 구입했는데 이게 영업용이다. 영업용이다. 그러면은 토지를 구입했으면 토지. 이래요. 토지를 구입했으면 토지, 건물을 구입했으면 건물. 이건 유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근데 비영업용, 비영업용이 바로 잠시 저는 이제 아까 나왔던 임대 목적이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거. 이럴 때 아까 나왔죠? 이게 바로 투자부동산. 이게 투자부동산, 이게 투자자산이죠. 근데 영업용, 비영업용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용이죠. 판매용. 이럴 때는 상품, 재고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구입한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용일 때는 토지와 건물, 유형자산. 비영업용일 때는 투자부동산. 지금 여기서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투자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판매 목적일 때는 재고자산이다. 이게 분류가 다릅니다. 다시 그 다음에 장기투자증권, 매도와 만기를 합쳐서 장기투자증권. 매도 가능, 만기 보유. 그 다음 지분법 주식. 이건 이름만 아시면 돼요. 이름만.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장기대여금, 기타 중에 장기성 예금, 장기금융상품, 이런 것들이 투자자산이다. 제일 중요한 건 투자부동산. 나머지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회계처리도 지금 당장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구입, 취득하면 차변에 적어라. 차변에, 그래서 투자부동산이라고 치면 투자부동산을 구입했다. 그럼 구입했을 때 차변에 투자부동산 100억 주고 샀다. 100억. 현금 주고 샀다고 쳐요. 그 다음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처분할 때는 대변에 투자부동산을 없애줍니다. 투자부동산 장부금액 100원을 없애줘요. 100억. 그 차변에 만약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150억에 팔았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150억에 팔았다. 나머지가 투자부동산 또는 투자자산 처분 이익으로 쓰면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구입하면 차변에 적고, 처분할 때는 대변에 장부금액으로 적어라. 이때 100은 장부금액이죠. 장부가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 있는 거죠. 취득할 때는 차변에,
구입할 때는 차변해줬고 처분할 때 장부가액으로 해당 계정 대변에 기입합니다. 장부가 그리고 처분 금액과의 차이가 바로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나 손실이 됩니다. 이때 처분가액은 처분할 때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래요. 처분가액. 이거 우리 시험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일단 구입할 때는 원가의 산입이지만 처분할 때는 처분가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그 다음 기타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이 아닌 거죠. 이 중에 위헌범위세는 우리 시험 안 나옵니다. 이 중에 딱 한 거라. 기타 비유동자산이 제일 중요한 건 임차 보증금. 왜 남의 건물 새들어서 장사하려고 한다. 그럼 건물을 얻을 때 보증금 외에 권리금을 주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참 권리금은 참 나중에 뒤에서 나오고 보증금 내는 거.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잖아요. 그게 기타 비유동자산이에요. 이자 붙는 거 아니죠? 기타 비유동자산. 그리고 장기성 매출채권, 장기미수금, 장기선급금 이런 것들이 다 기타 비유동인데 제일 중요한 건 임차 보증금. 나머지는 뭐 그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로 할 거 없고 투자자산, 자산 족보죠. 족보. 이거 지금 당장은 못 외워도 언젠가는 외워야 될 거. 그 자산 족보에 신경 쓰시고 그리고 투자자산 지금 했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투자부동산이었죠. 투자부동산 그리고 장기투자증권 기타 등등. 그리고 유형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지금부터 이제 단원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특별한 거 없어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부터 갑니다.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우리 이론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형자산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부터 잘 신경 쓰고 보시고 의의부터 봅시다. 의의. 물리적 형체가 있다. 일단 뭐니 해도 이게 제일 중요하고 눈에 보인다 이거죠. 눈에 보이는 자산 그리고 재화의 생산 등에 사용하고 있고 1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용이 예상되는 자산이 유형자산. 토지와 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기타 이런 게 있다. 그 다음 이런 거 뭐 지금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삼각성, 비삼각성 중에 아직 감가상각을 안 배우신 분은 어차피 모릅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생각을 하지 않는데 사실은 중요해요. 그러나 아직 감가상각을 안 배우신 분은 다음 시간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과목 이런 거 나오면 제일 쉽죠.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 차량, 선박 또는 건설 중인 자산, 기타 중에 여기 비품 있죠? 비품 이런 것들 비품. 그래서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이다. 종류 나오면 제일 쉽죠. 뭐 구축물이라는 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건물하고 구축물을 합쳐서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건설 중인 자산 뒤에서 배울 겁니다. 어쨌든 유형자산 종류에 토지, 건물 등등이 있다. 뭐 넘어가면 되고. 자, 지금부터 이론 들어갑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요즘 말로는 최초원가입니다. 최초원가. 최초의 장부에 적을 때는 취득원가로 측정해라.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서 일단 한 문장 끊어요. 계속해서 현물출자와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예요. 공정가는 한마디로 시가입니다. 시가를 취득원가로 적어라 그 소리예요.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다. 그 다음 이때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에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다 포함합니다. 결론은 밑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그 소리고요. 그리고 매입 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할인은 그건 깎은 거잖아요. 대금을 일찍 갚았다. 조기 결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한 달 뒤에 주기로 했다가 오늘 줬어요. 일찍 줬지. 그럼 상대방이 돈이 일찍 받으니까 좋잖아요. 일부를 깎아줄 때 있다. 그것을 매입 할인이라고 하죠. 그럼 제가 싸게 샀으니까 결론은 원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매입 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 이거는 원가에서 차감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원가에 산입되는 것들입니다.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외부 운송 취급비, 설치비, 설계 관련된 수수료 이런 것들 어렵지 짤막짤막하고 좋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하시고 보시고 짤막짤막한 거 자꾸 눈도장 외울 수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죠? 읽으세요. 자꾸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외부 운송 취급비는 자꾸 읽으시면 됩니다. 5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5번은 사실은 나중에 회계 1급 정도 그 정도 배워야 거기서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 2급에서 나오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유형자산 취득 관련해서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의무적으로 매입했을 때는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 공정가치와의 차액이 포인트예요. 차액을 원가에 산입하는 거예요. 혹시 건물을 샀거나 차량을 사본 사람은 알 텐데요. 건물을 샀거나 차를 사는 사람은 그 채권도 같이 사야 돼요. 근데 그 채권 매입했을 때 그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공정가치, 차액을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본화 대상인 금융비용. 금융비용은 다시 뒤에서 나와요. 잠시 후에 나옵니다. 자본화 대상인 금융비용 나옵니다. 그 다음 취득세와 등록세도 역시 원가의 산입이에요. 이건 그나마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취득세와 등록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취득세, 이건 우리 시험에 잘 나오죠. 2급 범위에서는 이 취득세와 등록세만 알아도 큰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취득 관련 세금이 아니다. 보유할 때 내는, 매년도 보유할 때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세금과 공과, 기간비용이라고 그랬죠? 기간비용, 세금과 공과라는 판관비로, 세금과 공과라는 판관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비용. 그 다음에 복구비용. 복구비용은 2급 범위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유형자산 취득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원상 복구해야 돼. 그럼 돈 들어가잖아요. 그것까지 원가에 산입해라, 이런 개념인데, 일단 이 중에 2급 범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취득세와 등록세, 요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이런 것들이 결론은 원가에 산입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가건설, 중요한 거예요. 자가건설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건물을 사무실이 필요해요. 아니, 사무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건물이 한 층 이상 가지고, 한 층만 가지고, 아니면 점포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 수십 개가 필요해. 이 건물을 사야 되겠어요. 근데 건물을 사는 게 편하냐, 아니면 사는 게 싸냐, 아니면 내가 직접 건축, 신축을 하는 게 싸냐.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신축하는 게 더 쌉니다. 그래서 건물을 자기가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라 자가건설, 신축하는 거죠. 신축. 건물 접었잖아요. 접으셨어요? 접으세요 좀. 그럼 알아야 되죠. 신축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건설 시에 발생하는 재료비, 농업비, 경비다,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가 발생했을 때 대변에 현금 나가고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완공되기 전에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건설 중인 자산 일단 처음 들어봤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처음이죠. 건설 중인 자산. 그래서 완성되기 전에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다가 언젠가 완성되겠죠. 그럼 대변으로 건설 중인 자산 없애주고 차변에 해당되는 건물 등이 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 완공되면 없어집니다. 자, 분계는 아무것도 아니죠.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말만 알면 되지 회계 처리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2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가건설 관련해서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차입원가, 한마디로 이자. 요즘 말로는 차입원가인데요. 옛날 말로는 그냥 이자입니다. 그냥 이자비용. 이자비용이에요. 이자비용. 또는 건설자금이자. 또는 금융비용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요즘 말로는 뭐라고요? 차입원가. 한마디로 하면 이자인데, 한마디로 하면 어쨌든 이자인데, 요즘은 차입원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차입원가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한대요. 자, 건물을 짓는데 총 10억이 들어가요. 10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돈이 한 3억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7억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 대출 받았으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게 바로 차입원가예요. 그거를 이자 비용은 결국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비용 처리하래요. 원칙이. 차입원가는 원칙적으로는 비용 처리해라. 다만 예외적으로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재고자산.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은 아까 족보 기억나세요? 유동자산이에요. 1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소요되면 특이한 경우죠. 이런 경우 내지는 유형, 무형, 투자자산, 얘들은 비유동자산이에요. 좀 전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있었죠? 있었나?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고요. 자꾸 보셔야 돼요. 어쨌든 얘들은 비유동자산입니다. 얘들은 이 자체가 비유동 1년 이상, 1년 초과입니다. 자, 재고자산은 원래는 1년 이내입니다. 근데 앞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재고자산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어쨌든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 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산입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죠.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뭐다? 단기 비용 처리,
단기 비용이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자 비용.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원가에 산입할 수도 있다. 다시 여기 차입원가 이자 비용, 차입금 이자죠. 한마디로 진짜 무식하게 말하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게 바로 예전에는 금융비용이라고 했죠. 건설 자금 이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요즘 말로는 차입원가. 자, 원칙은 뭐다? 원칙은 단기 비용, 이자 비용. 근데 예외적으로 어느 때? 결론은 1년 이상이 있대죠. 1년 이상 소유되는 재고자산 또는 유형 무형 투자부동산의 경우에는 자산의 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답니다. 산입하는 게 아닙니다. 원가에 산입할 수 있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이때 취득원가에 산입을 한다면 그거를 또 바로 뭐라고 하냐? 그거를 자본화라고 합니다. 이게 아닌데? 네. 취득원가에 산입한다면 그거를 결국은 자본화라고 합니다. 자본화. 그래서 다시 앞에 위에 내용 보시면 여기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인 금융비용이랬죠. 금융비용은 이자고 자본화 대상은 원가에 산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가에 산입되는 부분, 이거 자본화, 원가에 산입되는 부분을 자본화라고 하더라. 이게 차입원가의 자본화. 원칙은 비용 처리, 이자 비용. 원칙은 이자 비용, 비용 처리고, 예외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될 때는 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비용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지 그냥 금융비용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금융비용이 아니라 자본화 대상인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회계 처리는 쉬울 거예요. 완성되기 전에는 건설 중인 자산, 완성되면 해당 계정으로 대체시켜라. 그 다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이것도 되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전문용어로 후속원가. 아까 최초의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건 최초원가라고 했죠?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최초원가. 취득원가 결정하는 건 최초원가라고 하고, 취득한 이후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이런 거 구분하는 건 후속원가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설명이 있고 여기 비교된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꽉꽉 구겨 드셔야 돼요. 자, 먼저 자본적 지출은 지출로 인하여 유형자산 지출 결과 그 지출로 인한 효익이 차기 이후에까지, 차기 이후까지니까 장기간이죠. 차기 이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건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해서 처리했다가 사용으로 인해서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어쨌든 자본적 지출은 일단 자산 처리합니다. 취득원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냐? 여기를 보세요. 이 별표. 이거 여기 표에다 별표 쳐놔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엄청 중요해요. 별표 3,000억 개 같은 3개 쳐놓으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본적 지출과 앞으로 여러분 회계 때려치는 그 순간까지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어쨌든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의 효과가 차기 이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 가치 증가, 값어치 증가 또는 내용연수 수명 향상, 그리고 성능이 좋아져요. 향상. 이런 게 자본적 지출이고, 일상적인 현상 유지 있죠. 현상 유지나 원상 회복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성능이나 값어치가 올라가는 향상 개념은 자본적 지출이고, 현상 유지 개념, 유지비 개념, 이건 수익적 지출입니다. 대충 개념 아시겠죠? 효과가 오래가는 거고 자본적 지출, 오래가지 않는 건 수익적 지출이다. 그 다음 사례. 자본적 지출의 사례는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개량, 그 다음에 증설, 설비 확장, 그 다음 건물을 올리는 증축, 개량 더 좋게 만드는 거, 그리고 화재 등으로 완전히 멸실, 완전히 없어졌다가 이걸 복구했다. 이런 것들. 자, 개조, 개량, 증설, 설비 확장,
증축 이런 것들이 자본적 지출이고 해당 자산의 원가에 산입해라. 근데 수익적 지출은 일단 기본은 현상 유지 그리고 원상 복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례가 건물 또는 외벽에 도장, 페인트 칠. 도장은 페인트 칠 또는 수리 또는 경상적 항상 발생하는 수선 유지비, 또 파손된 기와 유리를 고쳤다든가, 그 다음에 소모성 부품을 교체했다든가, 기타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이 수익적 지출이다. 결론은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인데, 또는 수선비 또는 차량 유지비. 중요한 건 차량 유지비. 우리 시험에는 전산에서는 차량 유지비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 후의 지출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본적 지출은 장기간은 차기 이후에까지 기간까지, 다른 말로 하면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온 지출이고, 원가에 산입했다가 감가상각. 근데 감가상각 안 배웠죠? 다음 파트에 나옵니다. 어쨌든 자산 처리하는 거고, 수익적 지출은 유형자산에 대한 지출 효과가 단기에만 미친다. 즉 아까는 차기까지 미친댔죠. 차기 이후까지. 근데 이건 수익적 지출은 단기에만 미치고 상대적으로 금액이 싸요. 중요하지 않아.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 이거는 완전히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사례, 간단한 이런 사례들도 구분해서 이건 자본적 지출이구나, 이건 수익적 지출이구나 할 수 있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입니다. 밑에 표 이건 그냥 참고삼아 우선 적어드린 거예요. 지금은 그거 보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은 자본적 지출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이건 자산 처리해야 되겠구나, 수익적 지출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건 비용 처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바로바로 숙지하시는 게 중요하지, 뭐 이거 내용표, 이 표 보고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 하시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 원가와 후속 원가까지 해봤고, 그리고 유형자산의 이제 그 내용 중요한 것 중에 감가상각이 나왔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머리 좀 식히고 오셔야 돼요. 머리 식히고 이제 말끔한 정신으로 오셔서 이제 감가상각을 배워야 돼요. 감가상각은 회계 때려치는 그날까지 평생 해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딱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 다음 시간에 하기라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어요.